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오늘 고3 특집입니다. 논란의 이 3월 모의고사 분석,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피기맘에서 고3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중간고사가 코앞인 가운데 고3들 굉장히 또 바쁘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논쟁점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한 두 분의 입시 연구자들 모셔놓고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연구자들 소개부터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북에서 강을 건너서 이곳 강남 스튜디오까지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도영이고요. 네. 김도영 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성북학림 입시연구소장 김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 이쪽 강남에 계셔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이렇게 오신 우리 또 연구자님 손일분 연구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인교육대행연구소의 손일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 모셔서 오늘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 언론지상에서도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문과 망한 거냐? 3월 모평 결과 문과 망했대. 이거 어떡하지? 고3도 그렇고 앞으로 문과냐 이과냐 이렇게 고민하는 중학생들도 그렇고 다 이 관심사가 이겁니다. 문과 망인. 정말로 문과가 망한 것이냐? 이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가 아마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반대로 이과는 그럼 흥한 거냐? 특히 의대 가려고 하는 최상위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또 왜 수학만 얘기하느냐? 국어 영어는 어쩔? 그래서 종합적으로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트렌드를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어떻게 두 분 간략하게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김도영 씨님. 네, 그 3월 모의고사는 특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치던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친 시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일문 연구원님. 3월 학평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이들에게 고3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경각심을 좀 주도록 난이도가 일정 정도는 좀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됨에 따라 가지고 3월 초에 보던 그 3월 모의고사를 3월 하순경에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진도를 뺀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본 결과였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봤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번 시험의 결과의 이슈는 문과 폭망이라는 선언인데요. 사실 문과 시험이 어렵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문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과라는 표현은 이제 조금 애매한 표현이 돼버렸는데요. 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네. 어려운 시험을 보긴 봤는데요.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르고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문과 폭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학생들에 대한 수학 시험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난이도였다. 실질적으로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해 보면 문과는 63, 4점 정도에서 원래 1등급이 나왔어야 될 만한 시험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과 미분과 미적분 선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원점수 1등급 컷이 79에서 80점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미적분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 89에서 88? 이 정도가 예상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평균도 50이기 때문에 미적분 학생들한테는 적당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과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야기를 자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3월 모의고사 그 과목별 응시 인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의 응시 인원 및 비율입니다. 네. 뭐 화법과 작문은 73% 정도 했고, 그러니까 지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언어 매체는 한 26%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문과라고 얘기되어졌던 학생들이 한 60%였었고, 네. 자연계열 학생들이 한 40%, 뭐 이렇게 본다면, 네. 뭐 확률과 통계는 60% 정도, 미적분이 이제 33%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하가 이제 한 6%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사탐하고 과탐 인원을 가지고 보면, 네. 지금 이제 그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두 과목이 대부분 선택을 했는데, 네. 예.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한 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한 13만 5천 명 오. 정도니까 네. 한 15,000명 정도는 과탐하고 학통을 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기존에 네. 예전에 이제 수학 가형을 보다가 네. 수학 나형으로 옮겨있는 형태들이 있었는데 예. 한 15,000명 정도는 수학 이제 미적이나 기하보다는 좀 더 수월할 걸로 보이는 학통 쪽으로 넘어간 인원이 이 정도가 벌써 넘어가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과인데 이제 이게 조금 더 합통이 쉽다 해가지고 한 넘어간 사람이 15,000명 정도 된다. 네, 벌써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네. 이미 이제 그 정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6월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3월 통계 결과치로만 놓고 보면 미리 15,000명이 오. 확통으로 넘어가 있다. 네. 이렇게 그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6월 끝나면 더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거예요? 예, 수능에서 한 5만 명 넘게가 기존에 넘어가 있었던 걸로 네. 확인된 걸로 봐서는 네. 6월 달, 9월 달 거치면서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하. 단 지금 미적 기하가 예. 확통에 비해서 표준 점수의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저지가 될 수 아. 있는데 예년 수준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번 모의고사 이제 에 대한 네. 교육청 발표 자료를 좀 정리한 겁니다. 네. 평균하고 표준 편차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등급별 인원들을 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하나는 이제 맨 처음에 영어가 제일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오, 절대평가라고 하는 영어요? 네. 절대평가로 영어가, 요번에는 이제 3.5%, 3.67%니까 네. 엄청 어려웠던 시험이죠. 그러네요. 학생들이. 뭐, 물론 이게 이제 수능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90점 넘긴 학생들이 3.6%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다가 오. 네, 수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형태들이죠. 이거는 난이도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 기하를 보시면,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조정 점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그 평균과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공통 과목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높으면 조정 점수상 많은 이득을 보게 돼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는 평균도 낮고 표준 편차도 낮아요. 오. 그럼 미적분은 예. 평균도 높고 예. 표준 편차도 높다는 점에서 네. 아무튼 확률과 통계는 조금 마이너스의 오. 조정 점수를 받은 것 같고 네. 미적분은 플러스의 조정 점수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번 시험의 수학은 기존에 이제 문과생들이 그러니까 그 수학 나형을 쳤었던 문과생들 작년에 문과생들이 보기에는 이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학 가형을 봤었던 작년 학생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냥 적당한 수준의 시험이지 않았나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선택형 수능에서는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예, 이거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네. 전체적인 평균하고 전체적인 표준 편차만을 보여줬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점수를 음. 추계하는 거가 네.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 상태로는. 네. 아니면 이제 교육청이 각 과목별 도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목별 도수를 보여준 게 아니라 수학 과목에 그냥 도수들만 쭉 보여줬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사실상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네.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네, 그렇고 네. 정말 추계하는 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채점 구조를 네,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그냥 점수를 예. 받는 거니까 예, 예. 저거는 모든 학생들이 그냥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받은 네. 점수를 그냥 표준 점수로 받으면 네.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감점이 네, 되는 네. 부분이 있지만, 공통 과목은 그대로 쭉 계산. 네, 계산이 되는 거고, 저 선택 과목을 네. 보시면, 네. 그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 해가지고 A 과목이고, 옆에 보면은 A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네. 뭐, 그 다음에 A 과목 집단.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집단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 조정 점수라는 거는 자기의 집단하고 예. 자기 집단의 공통 점수와 오. 자기 집단의 그 선택한 과목의 오.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는 거지 다른 과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확통의 평균이 영향을 미치거나 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가 네, 네. 미적분의 선택에 영향을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조정 점수 자체는 그렇군요. 네 당이 자기가 네.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과 네. 선택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로 나오는 거거든요. 더 복잡한 수식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확통은 확통끼리, 네네네, 미적은 그쵸. 미적끼리 계산한다는 거죠. 조정이라 네네. 할지라도. 네네. 조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정은 이제 그렇게 돼서 점수가 나오는 건데, 네. 동일 시험에서 저 조정 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네. 저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쵸?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저 점수가 높으려면 네. 그 표준 편차가 높으면 또 커지겠죠. 네. 곱해지는 값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면 미적분 과목의 네. 그 선택한 과목의 평균이나 네. 표준 편차가 낮으면은 또 높게 나올 겁니다. 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그 미적분의 평균이 네. 확통보다도 높았고요. 아. 미적분의 표준 편차가 네. 확통보다 높았어요. 아.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향을 받긴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좀 그 성적표가 나오면서 네. 좀 걷어서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조금 네. 정리를 좀 한 겁니다. 네. 수학에서 네. 동일 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네. 네. 과목별 점수의 조합은 어떻게 됐는지를 본 겁니다. 네. 그 미적 같은 경우에 140점 저기 지금 보시면은 왼쪽 140점. 표죠? 네, 왼쪽 예. 표를 보시면 네. 140점으로 동일한데요. 네. 원점수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 81점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88점이었습니다. 자, 맨 네, 밑에 맨 있는 밑하게. 학생. 예. 그리고 이제 공통 점수하고 선택 점수를 네. 받은 건데, 네. 공통 점수가 66점서부터 59점까지 미적분을 그렇게 받았어도 네. 사실은 크게 조정이 되진 않았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동일 표점인데 네. 7점, 원점수로 7점 차이 나도 네. 사실은 이제 동일한 점수를 받은 거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81점을 받았어도 네. 140점의 1등급이 나왔고,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66점에 22점을 받아서, 그러니까 88점인데, 네. 그러니까 7점 정도를 더 받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동일한 점수를 받은 걸로 보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들어오시면, 네. 동일 과목 선택자들의 네. 공통 점수하고 선택 과목의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유리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점수는 동일하게 맨 위에 두시면 80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았던 확통 선택자 중에서 62점을 받았고 확통에서 18점을 받은 네. 학생은 점수가 134점이에요. 네.
근데 공통 점수가 약간 모자란 동일한 80점이라도 네. 58점, 22점, 그러니까 4점짜리를 갖다가 반대로 맞은 경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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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경우는 133점이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는 확통 쪽에서는 예, 예. 공통 과목의 점수를 높게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를 좀 더 높게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집중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는 겁니다. 네. 확통 관련해서는 예, 예.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고 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공통 과목 수원수투에서 예.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같은 원점수를 맞는다 할지라도 아하. 높은 점수, 표점 1점 정도의 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 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 위쪽에 맨- 있는 예, 그렇습니다. 확통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이게 봐도 진짜 어떤 애는 공통을 하나 한 4점 덜 맞고 선택에서 4점을 더 맞았는데 네. 야, 공통 본 애들이 더 이득이네요. 네, 공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확통 선택자들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나왔고요. 네. 표점으로도 1점, 네. 100번이로도 1점 정도가 아. 더 높은 것으로 나오죠. 확통은 앞으로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될 네, 거군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공통이 중요하죠, 네. 확통은. 거의 법칙에 가깝고요. 네. 미적을 다음에 이제 김대웅 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네. 미적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은 모른다. 네. 그거는 이제 선택 과목의 난이도하고 네. 수원수도 공통 부분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를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 네. 밑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 좌측에서 보셨던 거는 네, 140점군에서는 네, 네. 공통 점수하고 선택 점수의 폭이 컸어도 동일한 140점을 받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내려와서 그 네. 오른편에 맨 밑에 있는 네. 데를 보시면 134점을 받았는데 네. 공통 과목의 점수가 52점을 받고 음. 선택에서 이제 미적분에서 22점을 받은 학생, 그 74점인데 네. 그 학생은 134점이고 네. 그 다음에 62점의 공통 점수를 오. 받고 미적분에서 12점을 받은 학생은 오. 동일한 74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133점이에요. 오. 오히려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적분에서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저거는 아마도 네. 그 표준 편차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와 음. 미적분의 표준 편차에 의해서 저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네, 네. 확통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적 같은 경우는 선택에서 선택 미적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수원수투보다 선택에 있는 미적분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미적 선택자에게는 어떤 공통 점수 잘 본 마법이 완전히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때 다를 수 있지만 확통은 확실히 네, 확통은 확실히 네. 공통 과목의 점수가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확통도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확통의 그 선택 과목 선택 과목 그 자체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또 네.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는 조금 그렇죠. 네. 예, 예. 네, 매를 버는 거죠. 뭐. 네, 매를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정 점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복잡한데, 네. 그래서 좀 그 표로 이게 어떤 거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지금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네. 어떤 점수 조정 점수를 받는 거는 타 집단하고의 비교가 아니거든요. 동일 집단 내에서의 비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결과치는 이제 다 통합해서 나오지만 네. 사실상은 각 과목별로 점수를 받는 조정 점수는 네. 그 선택 과목 집단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점수 체계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네. 좌측의 빨간색은 지금 네. 미적 집단이에요. 미적 집단. 미적 집단의 공통 과목의 네. 평균은 저 빨간색의 보이시면 이제 네. 평균이 좀 우측으로 있죠. 네, 네, 네. 선택 과목의 미적분은 약간 좌측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예. 저 공통 과목 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조정한다라는 얘기는. 네. 그러면 저기의 평균을 빨간색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점수가 올라가야 되죠. 네. 그래야지 평균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파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럼 미적분은 저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득을 플러스를 받는 거죠. 네. 저거는 저 파란색은 예. 저 26점을 받았던 선택 과목의 평균을 예. 74점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때 평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정도의 점수가 빨간색 쪽으로 옮겨와야 되니까 상대적 조정을 받을 때 플러스의 조정을 받는 겁니다. 확통은 반대로 예. 공통 과목의 평균이 어. 조금 더 낮아요. 선택 과목의 평균이 높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선택 과목의 확통이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그 점수를 약간 좌측으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빨간색에 맞춰주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확통은 조정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받고 미적은 플러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요번에 7점이다라고 하는 원점수의 효과로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모의고사를 읽는 방식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국어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이렇게 읽으시면은 동일할 것 같아요. 엄매의 평균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의 점수 차이가 평균점이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죠. 화작은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화작은 엄청 쉬웠다는 얘기죠. 평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럼 저 점수를 빨간색 쪽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엄매보다는 더 많이 간 겁니다. 마이너스 해줘도 값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국어에서도 3점 정도의 엄매 성적이 좀 높게 나온 이유입니다. 표준 점수상. 네. 그러니까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평균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약간 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약간 국어에서의 상위권 학생들이 엄매를 많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도표가 나왔는데요. 서진협이 뭔가요? 네, 그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진학 담당하시는 진학생들의 전체 모임. 서진협에서 그 학생들 이게 최초에 이제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자체 조사하셨어요. 학생들의 점수.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6개 학교인데 일반고에 14개, 그다음에 자사고에 2개교였었고 그 중에서 일반고는 수능이 좀 강하다고 하는 학교를 2개 교를 선택하셨나 봐요. 이거는 수능 때는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수능 때에 어느 정도로 배치될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열, 그러니까는 그 지금 확통하고 기하하고 미적분의 인원의 비율들도 뭐 조금 그렇게 맞춰놓은 거죠. 수능처럼 이제 한 52%, 뭐 53%, 뭐 47%, 뭐 이 정도의 비율로 좀 맞추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재학생하고 재수생의 비율도 약간 고려해서 상위권들을 약간 배치하면서 실제 수능 분포와 비슷하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서도 이제 완전히 그 학교 공교육 쌤들 중에서도 이 입시 부분에 대한 선수들이 이렇게 탁 샘플 배정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451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근데 저기 보시면 이제 자사고가 2개교 있고, 수능이 강한 일반고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자연계 상위권이 좀 많이 포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 강남 쪽 아닐까요? 자사고 2개교는 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연계열 쪽이 희망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좀 강한 자연계열 학생들 좀 많은 학교들이 이제 4개교 정도에 포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계열 지원자들을 좀 과대평가해서 나타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볼 때 좀 한계 좀 의문점으로 좀 가져야 될 것이. 그렇게 좀 과대평가된 걸로는 좀 보입니다. 인문계 그러니까 확통 지원자,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의 좀 상위권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외고 정도 있을까요? 외고나 국제고 정도의 학교들이 하나 정도를 좀 들어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까 그 교육청에서는 공통 과목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선택 과목의 평균 편차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수학의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돼서는 아까 나오는 그 조정 점수를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공통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에 선택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를 그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의 기초에서 수학에서의 등급별 지원한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뭐 4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40만 명의 4%인 16,000명이 어떠한 선택을 한 애들이 이 16,000명 1등급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저거는. 그랬더니 그 미적분 선택자가 아까 그 서울진학협의회의 자료에 그쳐하면 88.5%. 야, 1등급 중에서 88.5%가 미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하가 5.5, 그 다음에 확통이 6% 정도. 그러니까는, 물론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지원자들,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을 좀 과대평가한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험 친 학생들의 실질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낸 거에 기초하면 그것이 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뢰를 어느 정도는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과한 측면은 있지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요걸 활용해서 이제 실데이터 가지고 서준혁께서 서준혁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통계 수치로 내보내신 건데요. 단순히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 그 원점수 대비 평균 표준 편차만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 결과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이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3월 모의고사였고요. 3월 모의고사에 5만 명 정도 지원했다라고 보면 14,000명 정도가 4%잖아요. 14,000명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6%면은 8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고요. 거의 뭐 진짜 아니 근데 저런 트렌드가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저거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야 이거 확통해가지고 저 수능 최저 이거 맞출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4개 뭐 혹은 3개를 요구하는 최상위 가령 이제 뭐 2대의 미래산업약학은 뭐 4개 합 5, 그러니까는 뭐 아니면 고려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4개 합 7, 뭐 이런 식의 4개를 요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아요. 요번에 영어까지 생각하면은 매우 빡빡할 것 같고요. 3월달 모의고사로만 평가하면. 근데 약간 쉬워진다라고 하면 그 두 학교의 그 수능 최저는 사실 평상시에도 조금 센 편이라 수능 최저만 갖추면 합격이 예상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어차피 빡빡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빡빡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전통적인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중심으로 수능 체제를 갖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영향은 미치긴 하겠지만 이거 수학 때문에 수능 체제를 전반적으로 다 못 갖춘다. 이건 조금 오바스러운 추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과를 지원해서 수능 체제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난 기본으로 수학 일찍어 이런 전략을 안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물론 그게 이제 2등급, 3등급에서도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좀 빡빡한 건 빡빡한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뭐 못 갖춘다가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원이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 최상위권의 수능 최저 때문에 쭈삣거리던 의대, 뭐
수능 체제를 강하게 네. 요구했었는데 예, 예. 그 부분의 인원들 혹은 어. 경쟁률은 예.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이과 최상위권의 경쟁은 늘어날 수 있다. 네, 수능 그쵸. 체제적인 면에서. 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약대까지 포함되면서 오. 이과 상위권의 인원수가 네. 늘어났는데 예. 그 이상으로 네. 1등급을 맞는 학생들과 2등급을 맞는 아하. 학생들이 예. 인원수가 예전에 자체적으로 수리 가형에서만 경쟁하던 학생들의 인원수의 4%가 아니고 네. 인문,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까지 포함한 전체 인원수의 네. 4%다 보니까 예,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아하. 그 수능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정시에서도 높은 예. 점수를 가진 동점자들이 약간은 더 많아지는 형태로 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요. 그러면 문과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도 쟁점이지만은 이과가 흥했느냐 그러면 근데 저 3월의 데이터가 만일 조금 계속 이어진다면은 오히려 수시에서 의대나 약대 같은 최상위권의 그 수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네요. 네, 예전에는 수능 체제만 갖췄으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수준에서 네. 수능 체제를 갖추고도 면접이나 다른 형태로 경쟁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대로 또 고민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죠. 보면. 네. 네, 정시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를 쓸 때는 네. 어차피 표준 점수 1점 차씩은 계속 유지되면서 예. 밑으로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네, 그 편차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지 100분의 1을 쓰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음, 동점 100분위가 예전에 비해서 예. 입문 인원수가 퍼센티지에 가미가 되면서 음, 동점자분이 많아지면서 네. 100분의 1을 쓰는 대학들은 약간 그 눈치 작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연계는 이제 예. 그렇고 예, 예. 인문계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음.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기본적으로 그 표준 점수의 폭이 커지면서 변별력이 좀 확보되어지는, 네. 그렇게, 인문 쪽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확통 선택했는데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네. 뛸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점수폭이 큰 상태로 학생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를 계속 보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요. 이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최상위 뭐 의대 중에서도 네, 네, 100분이 네. 뭐 99%, 16만 명 봤었을 때에 1%를 다 이과생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100분 이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치를 좀 보게 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 데이터네요. 이제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저런 데이터를 이제 문과 학생, 이과 학생뿐만 아니라 이 시험 출제자들도 분명히 예의주시하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 3월처럼 계속 저렇게 될까요? 물론 뭐 3월 모의고사는 전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이들한테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각심을 주려고 예. 약간 어렵게 내는 경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과탐이나 영화에서도 사실은 좀 보여졌던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선택 과목별 편차는 줄이고자 하는 게 평가원의 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편차들은 조금씩은 더 줄어들 것 같긴 하고요. 예. 진짜 실제 모의고사는 네.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이 내는 네. 6월과 9월이 레알 모의고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6월과 9월. 네. 보통 그래서 수능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네. 6월, 9월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게 네. 수능 판별식인데요. 예. 6월과 9월의 어떤 그 문제 유형과 예.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3월 결과 가지고 네, 네.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네.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6월은 또 N수생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6월부터는 N수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통으로 부분 보니까 통합의 형식으로 간 첫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그 언론 매체들 기자분들도 또 그러니까 많이 두 분의 분석을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나오신 김에 이제 3월 모평 분석으로만 끝나실 게 아니라 6월 하고 또 9월 요 부분에서도 이제 또
힘드시겠지만 좀 분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좀 이 방송을 하시면 어떨까. 좀 정중하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거는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시험의 어떤 정말 형식이라서. 이거는 뜨거울 것 네, 같아요. 네, 네. 정말 네, 중요한, 네.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방송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